오늘은 신기한 컨셉의 아이템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10.3인치의 거대한 이북 리더기 빅미 B1051C입니다. 빅미는 다양한 이북 리더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로 이 중 B1051 시리즈는 대형 라인업인데요. AP와 컬러 지원 유무 등 스펙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 가져온 모델은 칼레이도 컬러 패널을 탑재한 B1051C 모델에 전용 펜과 키보드까지 포함된 풀 패키지로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700 정도로 원화로 환산하면 1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꽤나 비싼 가격에 기존 이북 리더기들과는 확실히 다른 컨셉의 이 상품, 언박싱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비닐 랩핑을 풀면 메인 박스는 2개의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께가 얇은 건 기본으로 포함된 가죽 케이스인 것 같고요. 큰 박스부터 열어주면 본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이북 리더기는 저도 처음이라서 놀라운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박스 뒤에는 검은색의 전용 펜이 수납되어 있었고요. 구성품 박스에는 USB A to-C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SD카드 트레이 펜이 하나 들어있었고요. 여분의 펜촉 2개와 펜촉을 뽑는 기구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펜촉 뽑는 기구가 반지처럼 생겨서 뭔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집게처럼 펜촉을 잡아서 뽑는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설명서는 중국어와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 했습니다. 본체는 비닐로 한 번 더 랩핑되어 있어서 뜯어주었고요. 전체적인 컬러는 무광 블랙에 금색의 로고와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는 모습이네요. 두께가 생각보다 많이 얇아서 놀랐는데요. 알루미늄 본체 프레임을 CNC로 가공해서 두께가 5.5mm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동안 이북 기기는 저렴한 태블릿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소재나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전원 버튼은 상단의 우측에 위치해 있었고요. 전원 버튼 옆에, 그러니까 상단 가운데에 USB-C 단자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 외에 볼륨 버튼 등 다른 버튼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봤을 때 오른쪽에 홈이 파여져 있는데 여기에 전용 펜이 자석으로 착 달라붙습니다. 이 펜이 배터리를 쓰는 모델은 아니라서 충전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붙습니다. 본체만의 무게는 427g으로 크기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펜을 합쳐도 442g 밖에 안 되고요. 기본 구성인 가죽 케이스를 끼우면 689g 정도가 됩니다. 가죽 케이스 대신에 전용 키보드 케이스를 결합하면 총 1kg 정도가 됩니다. 1kg가 휴대가 편리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슬아슬하게 1kg 정도에 들어왔네요. 초기 부팅이 되면 언어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밑으로 내리면 한국인, 그러니까 한글을 언어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기본 항목에 동의해주면 초기 세팅은 완료됩니다. 기본 화면은 이렇게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 오피스 형태인데요. 나중에 설정해서 일반적인 태블릿 형태로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같은 구글 서비스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아까 옆에 두었던 가죽 케이스도 한번 꺼내볼게요. 이북 단말은 이렇게 케이스도 같이 주는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컬러는 짙은 네이비 느낌이었고요. 금색으로 빅미 각인이 있네요. 본체 안은 이렇게 뒷면 자석으로 붙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아마 펜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석으로 고정하는 부분 같고요. 후면 자석은 상단에만 있어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떼서 거치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구조는 아래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홈이 파져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각도를 잘 잡지 않으면 조금씩 미끄러지는 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거치용으로는 잘 맞지 않고 그냥 보호용으로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거치가 꼭 필요한 분을 위해서는 이 키보드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키보드 케이스는 검은색 가죽 질감으로 되어 있고 역시 빅미 로고가 있습니다. 본체와의 결합을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뒷면을 꺾어서 세우고요. 참고로 케이스에 뚫려있는 저 구멍은 카메라와 LED 플래시 구멍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서 끼우라고 하네요. 그런데 키보드를 끼워도 자동으로 화면 회전이 안 되는데요. 옵션에서 화면 회전을 자동으로 바꾸면 이제 방향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키보드 밑에 트랙패드도 달려 있는데요. 전자잉크의 특성상 화면의 반응 속도가 느려서 한 템포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 그냥 바로 화면에 터치를 하고 별로 트랙패드를 쓰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펜으로 스크롤하거나 손으로 터치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죠. 펜터그래프 키보드의 키감은 특별할 건 없지만 무난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키보드에 한영키 전환이 안 되는데요. 구글 G보드에서 한글 키보드나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깔아줘야 합니다. 저는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깔아주었고요. 이제 키보드로 한글 입력도 잘 되네요. 한영키 전환은 오른쪽 Alt키로 누르면 되는데 여기가 원래 윈도우의 한영키 자리라서 어색함 없이 편안했습니다. 키보드까지 세팅이 완료되었고 이제 펜 성능을 테스트해 볼게요. 원노트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먼저 실행해 주었는데요.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반응 속도는 느렸지만 필기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디스플레이와 펜슬의 마찰력도 좀 있어서 사각사각하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 다음 메모 앱으로는 노트 쉘프를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원노트와는 다르게 심하게 반응 속도가 느려서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굿노트 4 안드로이드는 아예 실행되지도 않았네요. 이렇게 화면이 멈춘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의 킵도 메모 성능을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역시 최적화 문제인지 너무 느려서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었어요. 기본으로 자체 탑재되어 있는 메모 앱이 아무래도 가장 성능이 좋았는데요. 최적화가 가장 잘 돼서인지 반응 속도도 빠르고 필기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이 펜 뒤쪽을 지우개로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뒷면에 대고 점선을 그리면 그 점선 안을 자동으로 삭제해 줍니다. 메모한 내용을 펜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지울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펜의 필압 표현도 뛰어났습니다. 금손이시라면은 이걸로도 재미있는 그림 많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북 앱으로는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밀리의 서재 앱을 테스트했는데요. 저사양 이북 단말용 앱이 아니라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앱으로 다운받았습니다. 실행 속도도 답답하지 않고 빠릿빠릿했어요. 컬러까지 나오니까 화면 표지 느낌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었고요.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책을 펼쳐서 보는 느낌이 나네요. 패션 잡지도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물 빠진 색감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컬러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고 화면이 큼지막한데 DPI도 높다 보니 작은 글씨도 읽을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들어서 보면 진짜 실물 매거진을 보는 느낌이 들었네요. 마치 갱지에 인쇄된 컬러 지면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B1051C는 AP로 Dimensity 900을 탑재하고 6GB 램에 128GB 저장 용량을 갖추었는데요. 긱벤치 6 점수가 얼마가 나올지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싱글코어 점수가 무려 1000점대에 멀티코어도 2400점대가 나오네요. 제가 가진 또 다른 빅미의 B751C와 비교하면 점수 차이가 엄청납니다. 기존에 느려빠진 이북이 아니라 진짜 태블릿에 가까운 속도예요. 비교하자면 갤럭시 S10에 탑재되었던 스냅드래곤 855와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앱들은 어떨지 유튜브를 먼저 돌려보았는데요. 이북 디스플레이 한계 때문에 주사율이 낮고 반응이 느리지만 영상 자체는 문제없이 잘 재생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P와 램 성능이 괜찮다 보니까 이런 3D 게임도 돌릴 수는 있어요. 실행 속도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역시 화면의 반응 자체가 느리다 보니까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틱톡 같은 숏폼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화면 때문인지 덜 자극적인 느낌이네요. 이런 이북 디스플레이 기기로는 자극적인 컨텐츠에도 덜 빠져들 것 같습니다. 스피커 음질은 그냥 있는 게 다행인 수준으로 좋았겠습니다. 저는 이 전면에 많이 파여있는 홀이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피커는 여기 있는 이 작은 모노 스피커가 전부입니다. 옆을 막으면 소리 안 나는 거 들리시죠? 디스플레이 특성 때문이라도 이런 뮤직비디오는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나레이션 위주로 듣는 영상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P와 램이 빵빵하다 보니까 웹서핑 역시 시원시원합니다. 사진이 많이 있는 블로그를 스크롤해도 속도가 빨랐어요. 10인치의 대화면을 보니까 더욱 볼만한 것 같습니다. 본체 뒤에 카메라랑 LED 플래시가 있는 걸 아까 확인했는데요. 이거로 사진이랑 동영상 촬영이 되긴 합니다만 사진 촬영용이라기보다는 문서 스캔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깔려있는 문서 스캔 기능을 활용하면 글씨도 인식을 해줍니다. 달력으로 한번 문서 스캔을 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나 테스트 해볼게요. 화면상으로는 화질이 안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된 컬러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촬영 버튼을 눌러 찍은 다음에 오른쪽에 생기는 OCR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텍스트를 인식해서 바로 이렇게 TXT로 변환된 문자를 띄워줘요. 실제 달력과 비교하면 정확하게 숫자와 한글, 영어를 모두 인식해 주었네요. 태블릿형 이북 특성에 맞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기본 기능으로 회의록 작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면은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받아쓰기를 해줘요. 제가 말하는 걸 받아 적는 걸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받아 적으면서 동시에 밑에 노트에 메모를 추가로 할 수도 있죠.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 AI 프로그램인 빅미 GPT라는 앱도 있어서 실행해 보았는데요. 채팅 형식으로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도 있었고 간단한 장문도 요청해서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개요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실제 글로 길게 풀어서 써주는데요. 한글 장문도 꽤 그럴싸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신기했네요. 그림 생성도 있었는데 결과물은 좀 동떨어진 게 나오더라고요. 경복궁 앞에 한복을 입은 소녀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이상하게 나왔죠. 이번에는 캠핑장에서 가족들과의 하루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영문모를 시골 할아버지 사진이 생성되었습니다. 어차피 무료 서비스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될 듯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 화면 스타일을 기존의 오피스 스타일에서 태블릿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바꾸면 좀 더 우리가 익숙한 태블릿의 메인 화면 느낌이 납니다. 기존에 있던 좌측 탭이 사라지고 하단에 독이 생기고 전체가 아이콘으로만 구성이 되었네요. 웬만하면 이 모드로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홈화면 제스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블릿처럼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앱 전환으로 가는 제스처가 없어서 추가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멀티태스킹 스위치를 골라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10인치의 대형 이북 기기 빅미 B1050C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태블릿이 난립하는 요즘 확실한 차별화로 틈새 시장을 노린 제품이에요. 요새 이북 기기를 세컨으로 추가로 드리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한편은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 구형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태블릿의 경우에는 공부하자고 샀다가도 영상 머신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형 이북 디스플레이에 고성능을 조합한 기기는 좀 색다를 것 같네요. 이북 디스플레이 특유의 집중력을 높이는 문서 뷰어에 추가적으로 키보드와 펜까지 결합하여 생산성까지 확보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평소 이북 기기로 책이나 만화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10인치의 아이패드급 대화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고, 추가로 꽤 괜찮은 성능의 전용 펜과 키보드까지 잘 활용한다면 업무용으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무엇보다 유니크함으로 주변의 이목을 단숨에 끌 것 같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태블릿에 도파민을 강제로 뺏길까 걱정되는 분이라면 충분한 성능을 갖추되 전자책의 장점도 잘 살린 이 빅미 1051C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100만원대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고환율 때문인 탓도 있고 전용 펜과 키보드도 포함된 가격이지만, 개인적으로 태블릿이 100만원이 넘는 건 좀 심한 것 같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도 추가로 출시되면 좋을 것 같네요. 대화면 이북 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